주식, 코인 미쳤었죠. 올해 가을이나 내년 초중반이면 모두가 진실의 방으로 들어갈 때가 옵니다. 좀 하반기 전망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좀. 그냥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2022년 빠르면 가을, 늦어도 23년 초중반서부터는 대세 하락장이 시작이 된다. 그 변곡점이 이제 21년 10월 달에 왔다고 제가 꼭 집어서 블로그에 제가 글을 썼고요. 부동산은 하락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매도세는 쌓이고 매수세는 거의 없어요. 근데 가격은 아직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급매물 내놓고 이런 경우가 드문 거죠. 대세 하락을 준비하는 그 하락 변곡점이 작년 이제 10월 9일부터 시작이 됐고, 그러면은 그때 작년 10월이라고 하면은 이게 딱 집값이 고점에 찍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약간 보합세인데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반응들이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강남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막세 그래프가 거래량 데이터고요. 네. 요 파란색 선이 매물이에요. 예. 매물이 어떻죠? 엄청나게 늘어나고. 엄청 지금 이제 7월달 기준 5,200건이 좀 넘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좀 많았던 5월달 같은 경우가 이제 100건도 안 돼요. 네. 지금 5,000건이 넘게 쌓여 있는데 거래량이 많았던 5월달에도 거래량이 100건이 안 된다고요. 팔려고 내놨는데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 안 팔리는 거죠. 네. 그러면 신고가가 나오는 이유는? 현금만 가지고 살 수 있죠. 네. 자, 지금 강남 서초에 부동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뭐다? 부동산의 고수일까요, 하수일까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분들은 보통 재산이 어떻죠? 최소한 뭐 100억대, 몇백억대의 자산가의 가능성이 많겠죠. 네. 자,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죠. 네, 거의 없고, 아까 거래량 보셨지만 거래량이 매우 작죠. 예를 들면 이제 수급 데이터를 보셔도 요 이제 파란색 선이 서울의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매도세고요. 네. 빨간색 선이 매수세예요. 네. 매수세 바닥 끼다가 살짝 선거 이실 때 잠깐 올라갔다 네. 다시 내리고 보이시죠? 3월에. 네, 매도세는 어때요? 계속 늘고. 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서울 아파트를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많은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요. 그렇죠. 드문드문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뭘 잘 모르니까 그냥 또 올라간다고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신고가에 사시는 거죠. 반대로 과연 신고가에 파는 사람은 누굴까? 제가 봐도 지금 파시는 분들이 위너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승에 대한 관성이 있다 보니까 네. 아직은 대세 하락장이 아니에요. 근데 네. 이게 빠르면 올해 가을이나 네. 늦어도 내년 초중반서부터는 완전 이제 대세 하락기. 네. 좀 전반적인 좀 경제 상황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런 위축된 분위기가 뭐 당분간은 계속 이어지겠죠, 하반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고 이제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일단 20년 중순부터 21년 한 가을 정도까지 나타난 이 이례적인 상승장 있잖아요. 네. 네, 전국에 불장이 아닌 데가 없었어요. 그렇죠. 어디든 올랐으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가격 폭도 굉장히 컸고, 근데 이게 아주 특이한 이벤트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2020년 3월에. 2020년 초부터 2021년 가을 정도까지 얘기하신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었죠. 그리고 금리를 초저금리로 바꿨죠. 그렇죠. 기준금리를 0.5%까지 0% 낮췄죠. 시대였어요. 그렇죠. 네. 그죠. 금리가 너무 싸고 시중 유동성이 풀리니까 주식, 코인, 부동산까지 엄청난 자산 시장의 버블이 발생을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부동산 시장에 불을 하나 또 지른 게 있어요. 2020년 7월 말에 통과된 바로 임대차 3법입니다. 임대차 3법을 하다 보니까 전세 갱신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됐고,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이제 그럼 나는 전세금 올려받을래, 4년씩 한꺼번에.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시장의 버블과 버블어서 전세 가격이 확 올라가니까 다시 매매가랑 또 가까워지잖아요. 이럴 바에는 내가 사버리겠다. 그래서 2030 세대가 영끌을 하면서 고점에 엄청나게 사버린 거죠. 네.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기에 너무나 부담스러운 가격이 됐으니까 매수세가 거의 실종된 상황이고, 매물이 점차 쌓이면 어쨌든 가격은 조금 조정이 이뤄질 텐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거냐? 통화량 대비해서는 지금 몇 퍼센트 고평가냐면 46% 고평가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시가총액이 통화량보다 밑에 있을 때가 있죠. 네. 2014, 15년이 그랬고 2004년, 5년이 그랬습니다. 네. 자, 이 얘기는 역사는 반복이 되죠. 그러면은 지금 46% 고평가돼 있는데 통화량은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몇 프로 떨어져야 돼요? 35에서 40% 정도는 떨어져야 이제 통화량만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 전세 대비해서 놓고 보면 네. 지금 서울이 한 27%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봐도 한 30%는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세종이 가장 고평가네요. 작년에 어떤 부동산 전문가가 세종은 인구도 늘고 입주 물량도 없고
일자리를 많이 내니까 세종 올라간다, 좋아진다. 근데 지금 세종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전국에서 가장 고평가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한 2020년에서 2021년 급등했던 거랑 어떻게 보면 좀 정반대라고 보면은 아니면 아마 다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뭐가 오고 있어요? 경제 충격이 지금 오고 있다고. 지금 몇십 년 만에 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경제 충격이 좀 온다라면은 일시적으로 모든 지역들이 다 흔들릴 겁니다. 네. 근데 가장 안 좋은 데가 어디냐면 세종과 대구, 그 다음에 인천, 대전, 경기, 그 중에서도 인천이 제일 왼쪽에 있는데 네. 여기는 이미 대세 하락세로 들어갔습니다. 네. 요 파란색이 매도세거든요. 네. 매도세 계속 늘고 매수세 거의 없죠. 네. 그 다음에 가격이 버티다가 꺾이기 시작했죠. 네. 본격적인 대세 하락의 완전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경기도 서울 다 할 거 없어요. 이제 올해 가을이나 늦어도 내년 초중반이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국 갈 거 없이 모두 다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거품이 좀 빠지고 다시 올라야 되고요. 반등의 시기 다시 언제쯤 올 수 있다고 전망하시는지 이런 시청자 질문이 있었는데 네,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빠르면 한 2년 정도 후부터 올 수도 있고요. 좀 늦으면 뭐 한 4, 5년 뒤부터 올 수 있는데, 7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인생에서 지금 가장 큰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 2년 정도 후부터 저는 데이터를 좀 보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를 할 생각이고, 2년 뒤부터는 무릎 밑에인 지역들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런 지역들이 좀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좀 어떤 그런 지역들이? 지역들은 네. 강원도, 충남, 전북, 충북, 경북 이런 지역들, 네. 이런 지역들 중에서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입주 물량이 별로 없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